예, 이번 시간에는 부자 되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부자 되는 사주가 있을까? 또 관심이 뭐죠? 우리는 경제 시대죠. 경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 사주에 돈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요. 또 돈을 얼마나 벌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철학원이나 근데 가면은 뭐죠? 어떤 분들은 내가요 부자 되는 사주랍니다. 돈이 있다는데요. 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진 않는데요 그러더라고.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죠?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런 얘기는 너무나 막연하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 부자 되는 사주, 즉 돈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라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뭐죠? 해보니까요 지질이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저하고 아주 친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재주가 없더라. 뭐? 돈 버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죠. 자, 그래서 이 돈은 저도 벌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친구들은, 야, 자네는 말이야, 공부를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철학은 이만큼 공부 안 했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막 줄을 섰는데, 어떠란 말이냐. 나는 줄을 안 섰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약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손님이 엄청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손님이 없기 때문에 예약 상담한다. 왜 그러냐면은 손님도 없는데 하루 종일 뭐죠?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시작할 때부터 예약 상담을 했죠. 그래도 아직은 뭐죠? 뭐 줄도 서지 않고 그냥 손님 정도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뭐 강의해갖고 대충 먹고 살죠. 자, 돈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돈 버는 사주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버는 사주는 없습니다. 그죠? 사주 자체에서.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돈 벌 수 있는데 어떻게 유리한 사주는 있다 이런 거죠. 돈 벌 수 있는데 유리한 사주는 있다. 돈 버는 사주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사주에 돈이 많다 이러면 그 사람 평생 다 돈 벌고 잘 삽니까? 있겠죠. 몇 사람 부모도 만난 사람이죠. 대다수는 뭐죠? 40대 돈을 엄청 벌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막 나오죠. 그 다음에 뭐죠? 정말 못 살다가 노후에 잘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노후에 잘 산 사람은, 잘 살게 되는 사람한테는 당신 사주에 돈이 있어 이러면은 맞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40대 50대까지 돈을 잘 벌다가 60대 다 망했어요. 앞으로 그 70까지 왔어. 자, 그 사람 사주에 돈이 있다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40, 50대였으면은 내가 맞아 돈 있는 사주야. 근데 70대 봤으면 뭐죠? 돈이 없는 사주예요. 사주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돈이란 것은 일단 두 가지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전문용어로. 첫째 뭐냐면은 이제, 저희들 보면은 이제, 비겁이라는데, 그게 뭐냐면은 힘입니다, 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주가 있습니다. 기가 센 사람입니다, 기가. 이 기라는 문제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가 세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볼 때 약한데요. 제가 그런 분 몇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가 세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세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가슴에 손을 얹어봐라. 얹어가지고, 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라. 뭐냐 하면은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지?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는 개는 짓지 않는다. 즉 자기가 기가 세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죠? 기가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뭐냐면은 겁이 많은 강아지들이 짖습니다. 겁이 많다는 얘기는 기가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서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싸움 잘하고 그런 사람이 기가 센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센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가 센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강도사주하고 사업사주하고 같다. 뭐가 같냐 하면은, 자, 강도는 뭐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불법으로 내 주머니로 옮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내 주머니로 옮깁니다. 그지? 근데 강도가 뭐죠? 저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 쪽에 옮기는데 급이 맞고 벌벌 떨면서 돈 줘 이러면 돈 주겠습니까? 한 대 맞죠. 딱 눈빛만 봐도 뭐죠? 고개 숙이면서 내놔야지. 그게 정말 강도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막 벌겠다고 막 뛰어다닌다고 돈이 벌지 않습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기가 필요한 거죠. 첫째, 그래서 기가 세다고 다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죠? 강도가 뭐죠? 힘이 세고 기가 세다고 뭐죠? 항상 돈 법니까? 돈 못 벌 때 있습니다. 언제 못 벌겠습니까? 예? 아이고, 아직까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깜빡에서 돈 못 봅니다. 뭐, 같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무리 기가 세고 해도 깜빡이 다니는데 어떻게 돈 법니까? 못 벌죠. 그죠? 그래서 돈은 때가 있는 거죠. 기가 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뭐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예? 알뜰해. 그렇죠. 안 써야 됩니다. 안 써야 된다. 안 써야 돈을 모입니다. 근데 우리 사주 공부를 해보면은 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 사주에 재가 있다 이러면 뭐죠? 돈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죠. 돈이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다 달라요, 의미가. 이 재라는 글자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정재라는 게 있고요. 편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재가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사주에는 재가 없대요 합니다. 재가 없어도 돈 버는 사람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소리에 현혹 안 당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재 중에서 뭐죠? 정재라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모읍니다. 자, 내가 정재가 있는지 정재가 없는지를 사주 철학관에 안 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음보는 뭐죠? 내가 돈 쓸 때 계획해서 쓰느냐, 그지? 계획해서 쓰느냐, 충동적으로 쓰느냐,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죠? 어떨 때는 계획적이고 어떨 때는 충동적이다 그럽니다. 그럼 둘 다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사주 공부 쉽죠? 이 정제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모읍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챙기거든요. 여자분들도 보면은 정제만 있는 사람들은 가계부 정리를 잘 합니다. 그죠? 시장 갈 때도 그냥 안 갑니다. 딱 적어가지고. 살 것만 사죠. 편제만 있는 사람은 뭐죠? 정제가 없는 사람, 편제가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뭐죠? 적극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써야 될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지? 근데 쓰는데 적극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겁니다. 그지? 이거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생기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소비 형태가 어떨까? 그냥 계획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적극적, 그냥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죠? 계획이 없던 걸 가서 그냥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지? 이거는 소비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편제는 계획이 있지만은, 그지? 돈이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벌써 쓸 계획도 씁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고요. 재성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정제가 있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모으는 사람. 예를 들자면은,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옵니다. 그 정제가 있는 사람은 뭐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70만 원 쓰고 30만 원을 저축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편제가 있는 사람은 뭐죠? 나중에 저축하지 뭐. 너무 적다. 100만 원 저축할 게 돼 있냐? 내가 나름대로 뭐죠? 기획해가지고 딱 100만 원 맞춰왔습니다. 그게 편제예요. 재성이 없는 사람은 뭐죠? 100만 원 들어오면 다 써버리고 없으면 뭐죠? 그냥 굶습니다. 이런 것이 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치? 정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럼 기도 세고 정제가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거죠. 기가 약하더라도 정제만 있으면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자, 모을 수 있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을 수 있다는 얘기는 굶지는 않는다는 얘기지만은 모은다는 얘기는 벌어야 됩니다. 그죠? 부자 되는 사주는 적어지는 거 아니고 돈 벌어야 됩니다. 벌라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벌자면은 기가 세야 되고, 계획적인 정제란 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그지? 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0대, 40대 돈 잘 벌다가 50대 쫄딱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말 30, 40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뭐죠? 40, 50대 우연히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노력이나 전제가 따르겠지만은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때라고 합니다. 때. 그죠? 때밀릴 때가 아니고 시기다. 그죠? 시기다. 이게 때입니다. 이것을 제가 명리 공부하는 이유는요. 제가 명리를 공부하게 된 것이 제가 장사를 하다가 사업이라 하기는 그렇고 장사를 하다가 몇 번을 망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히 살았는데 그지?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제가 운 얘기를 하니까 상담하러 오신 분이 성실히 살면 열심히 살면 되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정말 성실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고 능력이 그렇게 없진 않은데 그런 얘기 하니까 뭐죠? 저 사람 도대체 지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성실히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 속에 화가 났지만은 화낼 수도 없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지?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을 제가 이 공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역이라는 공부를 역이라는 게 많죠. 역. 그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요. 땅에 대한 풍수, 그다음 명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뭐 점술도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이 공부를 해보면은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명리라는 부분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역에 대한 이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때를 흐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파트가 이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지?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천하원에 가면 다 요즘 명리했다 그럽니다. 했다 그러는데 가보면은 뭐죠? 명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점이에요. 그지? 근데 올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제 세대의 베이비붐 세대에 나하고 생년월 시, 즉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명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운을 공부를 해보면은 운은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시기에는 돈이 벌어져요. 노력을 100일 했을 때
그지? 근데 이런 시기에는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지?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은 망하진 않겠지만은 돈이 벌질 않은 거예요. 운이란 것이 뭐냐면은 돈을 벌고 안 벌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운이 좋을 때는 뭐죠? 결과가 110이 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운이 없을 때는 뭐죠? 90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90이 올 때는 뭐죠? 조심하면 돼요. 조심하면 되는데 마음은 뭐죠? 110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때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뭐죠? 짜증나죠. 짜증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남자분들 사업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합니까? 술 마시잖아요, 술. 그죠? 술 시대가 술 마시고 갑니다. 그죠? 운이 나쁘니까 계속 술 마시니까 뭐죠? 간도 안 좋고 얼굴 막 붓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친구를 봤는데, 사업하는 친구를 봤는데 얼굴이 부어 있어요. 눈빛도 뭐죠? 총명하지 못해요. 퇴직해서 얼마 전에 뭐죠? 몇 년 전에 창업을 했죠. 엄청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정말 성실해요. 직장 다닐 때도 정말 성실했어요. 근데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고생을 해야 또 성공하지. 맞습니다만은 뭡니까? 그렇지 않고요. 창업하자마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창업하자마자 뭐죠? 열심히 했는데 바로 다 까먹고요. 퇴직금 날리고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때 사업한 거 이때. 꼭지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학문이 명리인데, 그죠? 이거 정말 있을까? 제가 명리 전도사예요,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명리 강의 도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운을 찾는 방법인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설명을 아무리 해드려도 공부를 잘 못 따라오십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못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명리 공부도 마찬가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빨리 도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저는 도사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제 친구들은 저보고 서도사라고 그럽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제 친구분들이 있다면은, 그죠? 제가 서도사 이러면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보러 잘 안 갑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 제가 공부 시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은 대한민국의 도사는 임진왜란때 다 죽고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제보고 도사라 하니까 뭐죠? 제가 엉뚱한 소리 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도사는 없다. 그래서 자꾸 이제 도사가 되다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이 그래프를 못 그려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부자가 되는 사주는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성실해야 되느냐? 자, 요즘 그 신문에, 대구에 매일 신문에 보니까 뭐죠? 성공하려면은 이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 한번 바꿔보실까요? 바꿔지는가? 그죠?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뭐죠? 이름을 7번 바꿨대요. 최순실을 3번 바꿨죠? 어떤 사람은 잘 바꿨으니까 부자되지 않느냐? 그럼 망한 이름을 왜 바꿨죠? 왜 망한 이름을 바꿨을까? 막판에? 그죠? 돈도 많은데? 전혀 상관없죠. 운명을 바꾸는 데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그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그때는 이미 그 단어는 운명이 아닌 거예요. 운명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운명을 못 바꾸는 것을 운명이라고 해요. 근데 운명을 바꿀 수 있대요. 이름으로, 부적으로. 그럼 뭐겠습니까? 저는 좀 못되게 얘기합니다. 사기꾼이라고요. 그지? 아니면 뭐죠? 무지하거나. 운명이라는 단어부터 제가 찾아보라고 그래요. 사전 가서. 그래서 뭐냐면은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제가 목으로 태어났거든. 목의 기질. 이거 못 바꿔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철이 들지 않을 것이다.
철들지 않는 제가 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타고난 기질 사주 못 바꿔요. 그러면은 바꾸지는 못하는데 뭐죠? 그냥 이렇게 살 거냐? 근데 또 저를 아는 지인들은 뭐죠? 제가 운 얘기하면은 제보고 뭐죠? 열심히 살지는 않고 뭐죠? 운만 기다리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뭐냐면은 오히려 우리는 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운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제 친구한테, 힘든 친구한테 뭐죠? 제가, 야, 내가 운 한번 봐줄까? 이러니까, 야, 그런 필요 없어. 열심히 하면 잘 살겠지, 뭐. 그래서 속으로는 뭐죠? 그래, 망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뭐죠? 열심히 하면 되는 분명히 성공하는 줄 압니다. 그죠? 학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학교 가서 뭐죠? 노력은 성공을 어머니 다 배웠습니다. 그걸 아직도 써먹어요. 한번 살아볼까요? 현장 가서? 노력의 성공의 어머니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나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죽 잘 푸는 사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랍니까? 노력의 성공을 어머니라 그럽니다. 할 말 없어, 제가. 반론 제기해봤자 그 사람 듣질 않아요. 왜냐?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죽 잘 풀렸거든요. 그럼 제가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필요하다 이러면은 웃기는 놈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안 통해요. 그런데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변명 같지만 운이 안 좋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지? 운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운은 항상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는데 아예 활용을 못할 바에는 그냥 가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성실하게. 그 다음에 정도를 가는 거죠. 왜냐면은 정도를 가고 열심히 가면은 그지? 언젠가는 이런 때 만나고 이런 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정도를 가면은 이럴 때 내려갈 때 뭐죠? 어떻게 해요? 깜빡 안 가요. 부도 안 나요. 어렵지만은 정상적으로 갔다면 부도가 왜 납니까? 욕심 때문에 나거든. 결국은요. 따지보면은 그지? 운이 안 좋았다. 그죠? 사기를 당했다 있지만은 그것도 뭐죠? 정도를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도로 가고 나는 운을 안 믿어 이런 분이 있다면은 그냥 성실하게 정도로 가세요. 그러면은 운이 안 좋을 때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운이 안 좋다고 해서 뭐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진다기나 잘 가는 사업을 뭐죠? 때려서 망하게 만든다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면은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살자면은 이것 좀 한번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면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한창 뭐죠? 퇴직을 하고 있거나 지금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쯤 될까요? 58에서 60입니다. 그죠? 이 사람한테 대충 나옵니다. 물론 교사분들은 62까지 하지만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170입니다. 그죠? 얼마나 더 살아야 됩니까? 60이라 그러면은 40년을 바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직장은 온실이라면은 저는 바깥 40년을 뭐죠? 정글이라고 그럽니다. 정글. 그죠? 제가 대기업에서 나온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너네들은 정말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그지?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뭐죠? 어떤 환경이라는 온실이라는 그죠? 장을 주어졌을 때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틀 안에서 니네들이 성공한 케이스인데 바깥에 나오면은 그때하고 전혀 다르다. 여기는 내 스스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지? 여기서는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해야 됐어요. 평가를 받았죠? 여기는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죠? 옆에서 늑대 와서 뭐죠? 깽판을 친다거나, 그지? 악어가 와서 뭐죠? 엎어낸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죠? 죽는 거예요, 이제. 정글은. 정글에서 살아야 되는 게 40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뭐죠? 야,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출발하다가는 뭐죠? 엄청나게 큰 피해를 겪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퇴직자들, 그죠? 퇴직자들 위한 창업 박람회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영세한 업종을 이렇게 하죠. 저도 몇 분 가봤습니다. 자, 정글에서 그분들보다 먼저 나와서 제가 정글에 사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 주었습니다. 저거 전부 다 뭐라면은 니네들처럼 여기서 고의 자라가지고 이래 넘어오는, 그지? 넘어오는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함정이다. 그지? 그게 악어고 뭐죠? 하이에나고 그럴 것이다. 정말 여기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그 신문인가 제가 어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그래서 100세 시대의 창업은 필수다. 그 창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연세가 70쯤 되더라도 너무 젊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아주 노인이죠. 노인인데 지금 제 학당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훌쩍 넘으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젊습니다. 제가 테니스 치러 가면은 테니스장에 뭐죠? 이런 넘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옛날 치면은 뭐죠? 그냥 뒷방에서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펄펄 나릅니다. 힘이. 그렇게 에너지를 갖는데 뭐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그죠? 이때처럼 일자리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그죠? 정글로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려니까 무섭고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뭐죠? 이 중간지대에서 막 돕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쯤 이 명리라는 데서 관심을 가져보라. 그지? 관심을 가져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명리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 벌어? 그지? 집을 살까 말어? 그지? 치킨집을 해? 족발을 해?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로라는 것이 있어요. 진로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업하면은 주로 이제 상업 쪽이 많죠. 상업,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건 있죠. 내가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지?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팔지를 못하고 나한테 사러 오면은 내가 팔아.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면은 내가 팔 수 있는 사람이 팔아야 될 종목 쪽으로 가면은 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이 들어오는 쪽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쪽 관리를 잘 할 것 같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와서 창업하게 되면은 정글에 와서 어떤 거 하면은 여기에 석관이에요. 여기서 뭐 인프라 구축해 주니까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그게 젖어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도 뭐냐면은 자리에 차려놓고요.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죠?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뭐죠? 프랜차이즈는 당장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됩니다. 그죠? 홍보를 해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에 있는 일개 개인 상권을 수익을 뭐죠? 2배, 3배, 4배 성장시키도록 절대로 놓아준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딱 먹고 살 정도로. 근데 먹고 살 정도 하면 다행인데요. 자칫하면은 뭐죠? 떨어 먹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초창기에 우리가 편의점이 나름대로 상권을 갖다가 뭐죠? 군데군데 줬어요. 지금은 뭐죠? 근처에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상호가 있는 게 근처에 있어요. 막 내주는 거예요. 왜? 내주면 돈 받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편의점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상담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들어오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타고나는 특성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창업에 대한 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찾아야 돼요. 그 시기를 찾으면은 그게 내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그죠? 괜찮죠. 근데 그걸 내리막 시점에 시작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상권이 하더라도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풍수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좋은 상권인데 여기서 뭐죠? 망하고 나간 사람도 봤고요. 또 어떤 데는 뭐냐면은 흉터라 그래, 흉터. 들어오는 사람마다 뭐죠? 6개월마다 망하고 나가는 땅이에요. 그걸 흔히 말하는 그렇게 트가 세다 그러죠. 지금까지는 그 말이 통용이 된 거예요. 끼워 맞추기라 그런다, 그렇다. 그런데 그 흉터에 들어와서 돈을 엄청 벌여 나간 분을 제가 봤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지? 그럼 다시 피해가야 됩니다. 그지? 그때 가면은 뭐합니까? 그 사람 운이 좋았겠지, 뭐, 이럽니다. 그러면은 자리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 소리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지? 자, 창업을 부자 되나 그러면은, 첫째 뭐냐면은, 부자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됩니다. 그지? 자기가, 저는 제가 보니까 부자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는 못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을 내려놨다. 그죠? 버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오만하죠. 마음을 버릴 정도, 내려놓을 정도 되면은 거의 뭐죠? 성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뭐죠? 20년 가까이를 지금 명리를 공부하면서 저를 다스린다고 그럽니다. 그지? 제가 가르치는 명리학 이름이 뭔지 하면은, 그지? 뭡니까? 심리사조학인데, 그 중에서 뭐죠? 그 중에서 부제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거울이라고 제 차에도 붙여다닙니다. 이걸 써놓고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문득 뭐죠? 욕심이 막 꿀꺽 올라옵니다, 저도. 아니까 제가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동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릇인가를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가 세냐 냉정하게 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써 내가 당황을 하냐 안 하냐 그게 깁니다. 화를 내고 막 완력이 센 게 기가 센 게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운인데요. 운의 흐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명리 안 배워도 알 수 있습니다. 직감만 있으면요. 예를 들자면은 운이 좋을 때는요. 밥맛도 있고요. 표정이 밝아집니다. 별로 뭐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지? 그런 게 연속이 된다면,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내가 운이 좀 좋아질 모양이다. 그지?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 웃으라고 했잖아. 웃음 치료. 한두 번은 그냥 웃습니다. 한두 번은 훈련으로 웃을 수 있는데요. 지금 웃음 치료해서 막 웃었습니다. 집에 오면 우울한데요. 오히려 뭐죠? 떴다가 내려가면 더 위험합니다. 제가 웃음 치료도 제가 그 주변에 가서 쭉 봤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웃는 웃음은 그거는 뭐죠?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뭐죠?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욕심이 줄어버리면은 훨씬 더 뭐죠? 마음이 편하니까 웃죠. 내가 아주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그 차를 못 산다 생각하면 깝깝합니다. 그래 인상이 뭐죠? 딱 주름이 들어가죠. 그런데 차는 이동수단이니까 모닝 얼마나 좋아. 빠져다니기 쉽고 주차하기 쉽고 그걸 만족해버리면 뭐죠? 모닝 타도 뭐죠? 룰루랄락하면 가잖아요. 그럼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지? 지금 가슴이 답답해. 빨리 가고 싶어. 그지? 돈 벌어가지고 뭐죠? 펜션도 하나 사고 싶고 별장도 하나 사고 싶어. 이러면은 뭐죠? 조급해지면은 아 이거 나를 유혹하는구나. 악마가. 이럴 때 누가 와서 뭐죠? 야 이거 투자해봐. 요즘 유행 플래카드 나오지 않습니까? 9천만 원 하면은 뭐죠? 두 채 줘. 한 달에 뭐죠?
새가 250 나와. 1억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뭐, 아차, 이 돈 벌겠구나. 덤비죠? 망하죠. 이렇게 우리는 뭐죠? 운을 자가 진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고요. 내려놓을 수는 없고 한 발 물러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은 마지막 방법은 뭐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지금 시간 타임에는 제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이만큼 떠들었으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는 뭘 했나 하면은 에듀컨스라는 게 있죠. 여기는 뭐죠? 말 그대로 에듀케이션과 컨설팅의 약자입니다. 학생들 진로 상담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죠? 지사 모집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들어가면은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시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뭐냐면은 부모들의 생각은 오직 뭐죠? 진학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지? 어느 학교를 가느냐 관심이 있지, 우리 애에 맞는 진로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애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성이 없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해 놨는데 고객이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를 해가 제가 키워놨는데 못 써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제가 에듀컨스 만드는 지가 10년입니다. 만 10년. 제가 이 공부를 하고 6년 차 때 제가 에듀컨스를 설립했죠. 그게 16년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냐면은 바꾸자. 그죠? 저도 운도 변화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일정 부분에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뭐죠?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영업자 컨설팅. 그러니까 직업 컨설팅을 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주기적으로 오시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어떨 때는 농담삼아 던집니다. 선생님, 부자들은 병원에 가면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 사장님.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앞으로, 그지? 운명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납을 하시도 좋고, 지금처럼 월납을 하시도 좋고,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이거 괜찮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나와서 뭐죠?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지금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고요. 제가 창업사관학교를 몇 번 특강을 갔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저분들이 다 성공할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는 이분들한테, 당신은 뭐죠? 이 종목이 당신 성격하고 맞고 안 맞고, 그 다음에 뭐죠? 어느 시점에 창업하는 게 낫겠고, 그지? 그 종목과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제가 그 상담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자 되는 사주는 없다. 그죠? 단지 뭐냐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주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자가 진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운도 어느 정도는 자가 진단할 수가 있고, 저것도 안 된다면은 그냥 뭐죠? 정말 성실하게 살야 돼. 성실이 다는 아닙니다. 절대로 법에 걸리지 않을 일 해야지 뭐죠? 운이 안 좋을 때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창업을 하시기나 앞으로 100년,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 이상, 그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